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 8일 혁명 58돌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수리아 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3월 8일 혁명은 자주적 발전을 위한 수리아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 평화와 발전을 위한 괴국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자주와 정의, 평화 수호의 한 길에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3월 8일 평양. 당제 8차대 결정관철에서 령도업적 단위들이 앞장설 때 대한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 양말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양말 생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일으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제품 전시장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동행한 일꾼들에게 양말을 피복공업에서 뭐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말이 옷차림에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딱히 뭐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꾼들을 둘러보시던 청비서 동지께서는 양말은 필수 소비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말씀은 짧았지만 요는 컸습니다. 그때까지 일반적인 대중 소비품으로 인식되어 있던 양말을 필수 소비품으로 규정해 주심으로써 양말의 중요성을 그 한마디에 담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양말의 색깔과 문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비서 동지께서는 알락달락한 양말을 신게 되면 구두나 바지 색깔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보기가 싫다고 하시면서 남자 양말인 경우에는 은근하면서도 현대감이 나는 색깔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공장에 여러 가지 양말 견문들도 몸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날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우리가 청비서 동지의 그 뜻대로 살며 일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가 인민들이 즐겨 찾고 좋아하는 제품으로 되게 해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지금 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질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솔비들을 기술 개조해서 생산 활성화에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포건산소공장에서는 솔비들의 가동 상태를 분석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찾아 퇴치해서 의료용 산소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 산소 생산 공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기 속에 있는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구석에 그 탄산가스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그 우리 공장에서는 산소 생산 공정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팽창기 회전 속도가 잘 보장되지 않아서 시간당 산소 생량이 높지 못하고 산소 순도가 더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들어 우리 공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자체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팽창기를 우리식으로 제작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산소 생산량이 올라가고 산소 순도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많은 산소를 생산해서 식은병원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라손 곤제 공장에서는 솔비 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새 기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세멘토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소송, 혼합, 분쇄, 출하되기까지 모든 작업반들에서 공정한 협동을 강화하여 설비들이 망가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차, 2차 부가물 파쇄 공정을 새로 설치하고 원료의 균질화를 실현했으며 또한 소송 공정에 료포식 제진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그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당제 8차 대회에서는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할 때 대한 교육의 총적 목표가 다시금 간곡히 언급됐습니다. 최근 평양시안의 교육부문에서는 현대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며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 항분리학부에서는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연구형 학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어 귀중한 경험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경영을 세계적 수준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학부 사업의 기본 중심감의 하나로 틀어져 있습니다. 학부에 지금 20대, 30대 초엽의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학부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토대로 해서 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169 학과 건설을 완강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과학교육 사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했습니다. 지난 기간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던 강좌와 연구실들을 통합 정리해서 교육과 과학연구가 일체화된 부문별 연구소로 만든 이들의 경험은 지금 교육 단위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평양 건축대학 국토환경과학부에서는 학습 평가 방법을 새로 도입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입식, 앙식 교육 방법을 타파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지금 학생들이 그 안내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강좌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그런 현대 교육 기술과 함께 그 학생들의 그 심리적인 활동을 각자로 평가하기 위한 학습 과정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러한 그 교육 방법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도록 자동적으로 조정을 실현하고 강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점수로 평가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 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구육 청류소학교에서는 과학유의에 의한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했습니다. 과학유의는 과학과 유의를 결합시켜서 유의로부터 과학적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체험해 보도록 하는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유의를 안내 수업에 구현하였더니 학생들이 무척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모든 물건들이 학생들이 흥미를 돋구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학생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품을 들이지 않고도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어도 커지지 않는 풍선, 이건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유의다. 비닐병에 있는 그 공기를 밀어내기 전에는 풍선이 어느 정도 불어나고서는 더는 불어나지 않는데 병에 구멍을 내면 그 병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풍선이 쭉 그 병의 모양을 따라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원리를 과학유의를 통해서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평양교원대학 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의 교육자들도 실리 있고 우월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창조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신가지로 가해서적 교육을 누려 그에 맞는 자질 향상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식이 진행되고 있는 안내 수업 형식에 맞게 다음 날 진행하여야 할
교수의 다매체 편집물들을 자체로 작성하고 서로 잘된 편집물들은 따라 배우면서 자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빨간 별, 교리집을 만들고 여기에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그 느낌과 소감을 직접 그림도 그리고 종이 공작품도 만들어 붙이게 하는 과정에 어려서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우도른을 존경하고 그리고 동무들을 사랑하며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 이런 훌륭한 마음들이 싹트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위원회 교육정보결의소에서는 교육 사업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보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에서 이제 정보기술 수단들이 넣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식 전수형의 교육으로부터 가상현실 기술이라든가 중앙현실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이 도입된 실리 있고 우월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창조적 능력과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사업에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의 교수 활동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자료들을 적재해서 열람 이렇게 시키기 주는 이런 제품들은 이제 실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지적 제품들을 널리 이제 유통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더 많이 개발해 내놓으려고 합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끊임없이 탐구 도입해서 나라의 인재 육성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존재를 안아오기 위해 분발해 나선 교육부문의 앞으로의 사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종비리수들의 계속되는 출현으로 악성 전염병 형세가 다시 상승 그래프를 그리며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사율과 감염률이 높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브라질 변종비리수에 뒷이어 가기한 유형의 새 변종비리수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처해서 지금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해제했던 봉쇄 조치와 격리 조치, 학교 폐쇄 등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을 재개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얼마 전에 변종비리수에 의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12일부터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도와 주요 도시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나라의 절반 지역을 위험지대로 선정하고 가장 엄격한 이 차단 조치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위험지대 안에 있는 모든 봉사기관들과 학교들이 다시 폐쇄됐으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4월 6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엄격한 봉쇄 조치들이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 파리와 그 주변 도시들에서 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건시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후송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의 엄중성을 파악한 당국은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밖에 또 다른 전국적인 차단 조치들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전염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방역 규정들이 점차 문란해지고 또 변종비리수의 전파로 해서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여전히 5만 명 개선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건 부문이 최대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미 당국은 주민들이 여행 금지 조치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시금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의 전염병 상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자국민들의 대다수가 아직까지 이 전염병에 대해 무경각한 상태에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중 모임을 가지는 것과 같은 방역 규정 위반 현상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15일부터 필리핀에서는 2주일간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적용됐으며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차단 조치도 실시됐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에서 얼마 전에 100여 명이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은 방코크 교외에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주변에 이동 검사소가 설치되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1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2,070만여 명, 사망자 수는 267만여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근 10년 내 가장 강한 황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앙기상대는 14일과 15일 베이징시와 하북성, 산서성의 북부 지역, 내몽골 자치구의 중서부 지역, 감숙성의 서부 지역에서 황사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임거리는 500m 미만이었습니다. 기상위성 자료에 의하면 황사 면적은 약 46만 6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으며 15일 아침 수도 베이징의 대기 환경은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누런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날 도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인 PM10의 농도는 한 립방미터당 2,000 미크로그램 이상에 이르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한 립방미터당 8,108 미크로그램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에로의 비행기 운행이 중지되고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또한 해당 부문에서 늙은이와 어린이, 호흡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며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와 모리수건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 현상으로 보임거리가 200m도 안 됐으며 감숙성 주천시에서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었습니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었습니다. 피현, 라선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14일과 15일 고비 사막과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는 오전 21시부터 오늘 오후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3월 17일 수요일 음력으로 2월 첫 닷새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1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개풍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